SPC 삼립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6% 증가, 영업이익은 1.9%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9.2회전으로 매우 높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PBR은 1.23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제목을 좀 붙여보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6,82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3.6% 증가했고, 반대로 재고자산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를 감소시켰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1.6% 증가밖에 안 했고, 판매 관리비를 0.3% 줄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769억 원으로서 0.6% 증가시켰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1%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고요. 스루풋 금액상으로 4.3%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0.3%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죠. 운영비용이 4.7% 크게 증가했어요. 스루풋 증가보다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작년보다 거의 유사하게 나왔긴 나왔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769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400만 원 많은 수치인데,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고 증감액도 영향이 있지만 재고 회전율이 연간 52회전 정도 하면은 원가회계와 스루풋 회계의 갭은 팍 줄어든다.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원가 회계하고 스루풋 회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잡한 원가 회계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SPC야말로 그냥 쉽게 스루풋 회계로 결산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이 있는데 상품의 재고액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WCAI 2억 6,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큰 재고 변동은 없었다는 얘기죠. 전년도는 60억 증가했고 2021년도에는 23억이 증가했었어요. 원재료가 이번에 꽤 많이 내려갔네요. 그 488억이나 전체 재고는 439억이나 내려갔습니다. 아마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물량도 줄였는지 모르지만은. 재고 증가냐 감소냐 갈등에 대한 정리한 글인데 참고해 주시고요. 해결 방안은 재고 회전율로 합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MC와 오히려 디커플링 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는 3.2%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는 4.7%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여기에 써놓은 형태는 뭐 거의 표준적인 형태고요.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확실히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그 WCAI를 그 상품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상품 매출원가 및 기타 매출원가라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는 상품은 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5,30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가 3,198억 원이나 나가는데 이것을 빼면은 공장 가공비는 2,100억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9.4% 증가했고요. 가공 비율로는 0.9%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0.9%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상품 포함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여기서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 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1번 WCI에는 요건 상품 포함입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갭이 결국은 총 제조 비용이라는 차이가 되겠고요. 여기에 그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 전체 매출원가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PQ 총 제조 비용도 상품의 증감액만큼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깔끔하게 맞습니다. 이건 현금식으로 읽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현금이 309억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309억 원만 감소하면 되는데 439억 원이나 이 재고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130억 원의 재고, 현물 재고를 어디로 날려보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도 있고 감모 손실도 있고 폐기 손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103억 원이나 됩니다. 이 비용만 아껴도 이 그 폐기 손실 금액이 100억 원이 넘어요. 다른 것보다도 평가 손실 이런 것보다도 이게 유통기한의 그 있기 때문에 식빵 뭐 이게 전문이니까 이것만 줄여도 저는 직원들 인건비를 더 올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53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금액상으로 3.1% 증가했습니다만은 직원 수가 3,170명으로서 전년보다 178명 증가했고요. 평균 임금은 4,84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내려갔어요. 2.7%가 임금 평균 수준이 내려갔습니다. 깎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1,500억 원대 아까 그 평가 손실 금액이 110억 뭐 이 정도였죠. 여기에서 그 금액만 좀 올라가더라도 이게 더 임금 인상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재고 관리만 잘해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급 임차료는 6.6%가 내려갔네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SPC 삼립에 그 장기적으로 노사 분쟁이 있었는데 임금 인상 요구 이런 건 아니고 안전 관리 뭐 이런 거로 했었던 거로 되는데 결국은 뭐 집회 방해 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그 신고를 해서 그 근처를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걸 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가지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 장기 그 시위하는 농성하는 그 천막을 없앴더라고요. 그게 벌써 1년 가까이 되는 얘기 같은데 그 후로는 뭐 SPC 삼립에 대한 뉴스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건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다.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평균이 5천이 넘는다는데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일본보다도 높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좀 자긍심이 있고 월급을 좀 세게 받는다고 한다면 딴데 동종업계보다도 이 규모가 크니까 뭐 자긍심으로 인재들도 들어오고 어떤 안전사고도 또 간접적으로 좀 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박봉에 모든 이 주의력이 산만해질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면은 이게 내려간 게 잔업을 조금 안 했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이게 주간 교대만 일하는 데인지 그거는 내 잘 모르겠습니다. 3교대는 안 하겠죠. 근데 공장이라는 게 계속 돌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 공장을 안 가봐가지고 3교대 하는 건지 아니면은 2교대 하는 건지 아니면 상주 근무만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금 수준으로 봐서는 상주 근무 정도만 하고 공장은 밤에는 쉬긴 쉬어야 되겠죠. 연속 생산 안 해도 될 회사 같기도 합니다. 업종이. 재고 회전율이 49.2회전으로 2.46회전 상승했고, 스루픈율도 0.27% 상승했어요.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계속해서 그 차입금을 갚아 나가서 줄이고 있어요. 돈을 벌어서 차입금 갚은 거는 좋아요. 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뭐 이 재고 자산 중심으로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회전율과 스루픈율이 다 상승했으면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요것도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및 상품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를 제시한다면 수량으로도 산출해 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상승했다는 걸 보여줘라. 그럼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는 내려갔느냐? 0.4% 내려간 거로 되어 있어요. 작년 2022년도는 31.5%가 증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곡물 가격, 뭐 밀가루 가격, 뭐 이때는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지 뭐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판매 가격은 2.7% 인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입증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상품 가격은 없습니다만 원재료 가격이 일단 내려갔다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원재료 연동형으로 뭐 납품 가격을 해달라 하는 협력업체가 있다면은 여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0.2% 가격 인하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은 2.7% 인상은 시켰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실적 베이스로 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의 에, 그 판매 관리비 그대로 2% 증가한다고 봤고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감각적인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생산 재료비도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3년 동안 뭐 꾸준한 그 정도 수준이니까 또 그 국제 곡물 가격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안정이 돼가지고 조금 다시 내려가지 않겠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가공비도 조금 더 줄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만 재고를 1% 줄었는데 1%좀 증가한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서 봤을 때 한 1조 7천 300억 정도 할 것 같다. 그 총제조 비용을 통해서 매출원가 예상한 거 이렇게 반영했을 때 한 영업이익이 그 775억 원이 나올 거다. 이게 역산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행 시뮬레이션은 어, 원가 사고 방식은 재고 증감인데 재고 증감이 크게 뭐 없으니까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영업 사고 방식이든 어쨌든 요 정도면은 내부 조직으로도 큰 그 갈등은 없을 거고요. 사업 계획하는데 1조 7,300억 원으로 얘기가 된다. 그러면 한 736억 원 남는 거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3%. 그랬을 때 이제 1조 7,819억 원을 하면은 한 968억 원 남는 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를 근데 재고를 줄여본다면은 한 731억 원뿐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루풋은 뭐 재고 증가는 관계없이 하는 거니까 운영 비용이 5%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9% 스루풋 이익으로 1.9% 상승했었는데 1.5%만 증가한다고 봤어요. 디프레이션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 1조 7,589억 원 예상이 되고 이런 수준을 맞추려면은 매출 재료비가 2.8% 정도 또 추가 증가를 한다고 봤고요. 재료 비율은 63%, 그다음에 수루푼율은 37%, 뭐 우수리 정도 떼는 거지만 0.9% 마진율을 조금 더 올려본다. 판매 가격을. 그래서 장사가 될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비율적인 얘기도 되긴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뭐 옥수수 가격이나 밀가루 가격들이 좀 더 내려갈 걸 기대하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다. 1조 7,500억 정도 하게 되면은 한 880억 원가 회계보다 이익이 좀 더 나오는 거로, 여기다가 재고 회전율을 52회 전까지 한다 그러면은 실제 매출액이 1조 8천억은 안 되더라도 재고 회전의 상승 효과에 간접적인 효과로 인해서 결국 영업이익이 1252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음, 그러니까 매출액이 안 늘더라도 그 상승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스루포트 회계 기준은 1조 7,541억 원이고 이 원가 기준으로는 좀 적게 나오죠. 한 200억 정도 적게 나오는데 이것이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스루포트 회계 기준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매트릭스 표로 통계적인 표가 나오게 되는데, 에, 원가 회전율이 상승을 했으니까 에, 이익이 증가를 하죠. 재고가 감소 했을 때 회전율이 아까 올라갔나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저기 재고가 감소한 것만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회전율은 일반적으로는 올라가지만은 아까 올라갔나? 이거 얘기하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죠. 어떤 통계는 이렇다 이런 얘기고요.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에 이제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 볼 수 있겠고요. 현금 재무지표로 1번, 2번, 3번 요거 세 가지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머지들은 다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영업이익이 뭐 700몇 억이 나오고 뭘 얼마 나왔든지 간에 1751억 원을 벌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등은 이제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비용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얼마 벌었니? 그러면은 1751억 원 벌었어. 그러면은 현금 수익률로 무려 32.2%나 매우 높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EMS는 영업활동 총활동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돈은 1426억 원이고 최종 682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채권자한테도 523억 원을 갚았거든요. 이자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 내리고, 그러니까 재무구조 건전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뭐 이런 거였을 때 매출이 그렇지 1조가 넘는 2조 가까이 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는 회사가 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너무했다. 좀 임금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래도 돈을 벌 기회를 찾아야지. CJ나 이런 데를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 그게 뭐 이렇게 짠지 모르겠어요. 응? 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주주잉여 현금으로 이게 이익배당인데 135억 원이 나갔는데 어, 요게 자본 변동파하고 일치합니다. 2.5%입니다. 이익배당률이. 꽤 올렸죠? 자, 주주들이 좋아를 하겠죠? 근데 진짜 양식 있는 주주라면은
야, 우리는 말이야 이렇게 올려놓고 직원들 월급은 안 올려준다는 게 이거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되는지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SPC 삼립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파리바게뜨라고 아주 고급 브랜드를 또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싼 빵 팔면서 마진율 좋으면서 직원들은 왜 그렇게 음, 중소기업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주가를 그렇지 주식하시는 분들이 낮게 평가하고 있네요. 2023년보다 1,300원이나 내려갔습니다. PBR이 153%였는데 123% 떨어졌습니다. 음, 시중에서 객관적으로 이익 배당 많이 하더라도 그건 그거 아니야. 우리가 뭐 우리도 돈 벌려고 하지만은 직원들 그 이 착취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레프트 진보적인 사람들은 착취한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파리 크라상이 40.66% 가지고 있고 허진수 씨가 16.31%, 허이수 씨가 11%. 뭐 이 정도면은 시중에 가지고 있는 유통되는 거 별로 없거든요. 외국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56, 그다음에 67. 그러면 그러니까 이익 배당하면 자기네들이 돈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예. 자기네들은 돈 벌고 직원들은 박봉에 얼굴에 얼마나 어떤 좋은 얼굴에 밝은 끼가 보이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음. 양재에 본사가 있는데 뭐 빌딩도 넓게 졌죠. 그 직원들의 얼굴에 얼마나 생기가 있는지 본사 직원들은 뭐 월급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은 공장 직원들까지 포함하니까 어, 좀 더 모범적인 기업이 임금을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분석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